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애국 순찰팀을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네. 자, 선관위 해체 분위기가 지금 우리 토요일 날도 뭐 황경구 단장도 뭐 여기저기 뛰고 민경우 의원님도 예, 박사님도 저도 뭐 예. 근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집회 분위기가요. 네, 지금 전국에서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5년 넘게 이봉규 박사님을 비롯해서 민경우 의원,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뭐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정말 가열차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철옹성 같은 조직이고 이제 커넥션이 형성돼 있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니까 대법원까지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꼬리가 밟혔어요. 뭐냐면 뜻하지 않은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 감사원 감사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거부했어요. 자기네는 국가기관이면서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다 뭐 이런 미명하에 거부해버렸어요. 아예 안 받겠다. 그런데 이제 그 감사원이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밀당 아닌 밀당을 하면서 그래 이거는 다 하지만 이거는 두드러진 거니까 채용 비리는 좀 그래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때 이제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도 미리 기한을 길게 두고 얘네들이 아주 증거 인멸을 노골적으로 했죠. 네. 갈아버려라가 그거거든요. 갈아버려라. 원래 그 문서는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영구 보존의 가치, 공용물 문건에 영구 보존 또는 최하 10년을 보관해야 되는 문건들을 갈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사무총장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를 감사 요구할 때 주긴 줬는데 완전히 여러분들 포맷 시켜갖고 깡통도 그런 깡통 없어요. 거는 기능밖에 안 되는 거. 문자, 카톡,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감사를 방해를 했는데 이게 우연찮게 말이죠. 이 채용 비리에서 발목 잡힌 게 자녀들이에요. 얘네들이 족벌 체제로. 그러니까 사무총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정희도 그렇고 노태학도 그렇고 사실상 여러분들 상근도 안 해요. 이게 당연직 대법관이 맡아서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사무총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무총장이 실세입니다. 그 밑에 차장도 있고 또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1급 상임위원 자녀들까지 족벌 체제로 여러분들 심지어 이 선관위가 왜 이렇게 골마 터졌냐? 자체의 감사 기능까지 다 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예요. 특권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도 날 못 건드려요. 그러면 유일하게 사실상 모든 곳에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왜 혈세 이 예산을 이제 예산 정책을 펴는 이 국회가 있는데 이 국회마저도 선관위 앞에서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을이에요. 을.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여러분들 정당에 선거 보전비, 보조금, 지원비 이거 선관위에서 다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거법에 대한 일단 유권 해석을 선관위가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거. 당선 무효함, 당선 무효예요. 국회조차도 그 무소불위의 국회조차도 이재명당조차도 192석이 200석이 소용없어요. 선관위가 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의뢰이 그 오랫동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채용비리, 족벌체제가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이게 꼬리 밟혔을 때 그랬대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도 끝났다. 선관위 직원들이 암암리에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했고 이미 선관위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뭐 세자니 뭐 태자니 이런 워딩이 아주 질비하게 자기들끼리 심지어 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도 선출직이잖아요. 선거에서 꼼짝 못한대요. 의리래요. 그래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강화에 누구 하나 어디 군에 누구 하나 넣읍시다. 안 돼요. 9명 정원 다 찼어요.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세자인데. 기겁을 한대요. 그럼 진작 얘기하죠. 정원 다 찼죠. 좀 있어봐요. 1시간 있다 전화 온대요. 한 자리 비었다고. 그래갖고 없는 자리 10번째도 만들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총체적인 중앙선관위의 아주 쓰레기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직이
누가 누구를 감시 감독하고 선거를 관리합니까? 네, 이러니까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 개입했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심이 지금은 여러분들 거의 90% 이상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동안의 부정선거, 뭐 사전투표 논란이 많았어요. 예, 뭐 바코드냐, QR코드냐, 왜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사전투표용지, 본투표용지, 왜 참관인 직인이 있고 없고 하느냐, 다 맞는 얘기거든요. 야, 소쿠리통에다 보관하는 게 어딨냐? 라면 상자는 뭐냐? 야, 비닐봉투에다 넣어놓고 며칠씩 썩기는 게 그게 투표용지냐? 논란이 많았음에도 끔찍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중앙선관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갈아버리고 까버리면 이거 부정선거 드러날 거라고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사만 하면 다 나와. 예, 관리하는 애들이 썩었는데 그게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만 하면 다 네, 나와. 이거는 그래서 일주일이면 다 나온다고 전산학 박사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봉규 박사님하고 같이 이 안정권 토요일날 삼각지 집회에 나갔어요. 저도 연사로 초청받고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박사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아주 통달하신 분들이 질비하다. 이 부정선거 외쳤던 분들 5년 6년 옆에 있는 박사님도 어느 누구보다 정말 저희들은요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범접할 여러분들 뭐 투표에 그 값 이제 수학적 개념이죠. 값 이런 거 따지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거든요. 수리학 전문 전산학 전문가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공론화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부정선거가 부각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주요 인사들만큼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미온적인 게 아니라 알아야 미온장을 하죠. 전 잘 몰라서 그냥 그분들의 방송을 듣고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선관위 해체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환경부가 안정권이 우파 삼촌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다.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결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박사님 옆에 계시면 약속하는 거예요. 예. 선관위 해체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 중앙선관위 앞에서 계란 한 판을 다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과천서에서 이거 고발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각오하고 한 거예요. 두부 네모를 갖다 터뜨려버렸어요. 선관위 명패에다 여러분들 아시죠? 명패에다 그냥 두부를 갖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3년 전입니다. 2021년도예요. 결국엔 새는 바가지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고 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의 퍼포먼스로 성토는 했지만 새는 바가지예요. 냄새가 나니까 쫓아가니까 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 과천에 있거든요. 이 과천선관위를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개시합니다. 박사님. 금요일 예, 집회 신고 다 끝났고요. 네. 저희가 이미 장비 세팅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예, 압니다. 끈적끈적하겠죠.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연계되어 있는 권력기구, 뭐 대법원을 비롯해서 당연히 지금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희는. 하지만 운운에 젖주는 거 아닙니까? 울어야죠. 국민의힘이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우리 국민들 생각은 그래요. 대통령님이 그 후보 시절에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한동훈 위원장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전 투표용지에도 왜 그 참관인 도장을 왜 안 찍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하십시오. 4번 얘기했어. 예. 한동훈도 3번 4번 얘기해서 박사님. 근데도 안 움직여요. 왜? 쟤네들이 시큰둥도 안 하는 거예요. 독립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에요. 감사원 감사. 우리는 안 받아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감사 대상이 왜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유지 운영되는요. 대통령 빼고는 다 감사 대상이에요.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있어서 임기 내에서는 형사소추의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뺀 나머지는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는 아니래요. 헌법기관, 자칭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기관이 아니라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관위는. 독립기구고 여러분들 그 전에 국가기관이에요. 당연히 감사 대상입니다. 얘네들이 이러한 썩어 있고 골마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 옆에 있지만 더 큰 뭔가 부정선거와 같은 더 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도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확실히 있으니까
떳떳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그날도 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심받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의심받으면서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중앙선관위는 골 때리는 데예요. 저 새끼들은 의심을 받는데도요, 즐거워해요. 껐다가네. 분노를 못 느껴요. 뭐 그래요? 아니 의심받으면 아니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걸 아니까 대법원이 자기네 한 조직이니까 결국은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이건 뭐 법으로 막을 거니까. 제가 부정선거에는 거의 뭐 도사시니까 내 박사님 앞에서 한번 무릎 꿇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는 게 첫째 뭐예요? 사전투표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는 이틀하고 본투표는 하루 하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 없죠. 아니 그리고 사전투표 그렇게 투표함 관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의심받는 게 싫어서라도 야 그냥 붙여서 해. 그냥 사전투표하고 그다음 몇 번 투표해. 그리고 까. 그렇지. 까. 그렇지. 박사님 그렇게 하면 좋잖아. 박사님 맞잖아요. 왜 5, 6일 일주일을 왜 보관하는 거예요?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박사님이 전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보편 타당한 걸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전투표 안 하는 나라 많아요. 그럼. 사전투표 안 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좋아. 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투표율을 올리기 좋아. 하는데 왜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2번 하면서 이틀 하면서 닷새나 엿새 후에 본투표하는 이유. 그걸 소명해 달라니까 어느 누구도 답을 안 줘요. 그래요. 박사님.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러면 지금 박사님은 얘기해 주네요. 오히려 박사님이 얘기해 주네요. 장난쳐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 시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환경부 바로 못하는 거야. 지금 말씀은. 그럼 선관위는 답변을 줘야죠. 이봉규 박사 말 틀려요. 이래저래 해서 5일, 6일 시간이 필요해요. 말을 안 해줘요. 안 해주지. 우리가 이거를 몇 번 물어봤어요. 의심받으면서 왜 의심받을지. 그리고 사람이 의심을 받으면서 왜 굳이 사전투표를 꼭 하려고 그래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의심받으면 아니 그냥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본투표를 이틀 하라고 그래요. 1박 2일로. 그럼 참정권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사전투표를 2번 하면서 한 닷새 정도 인터벌을 둬서 이번에도 그랬죠. 한 5일 있다 본투표. 그리고 본투표 끝나서 뚜껑 까. 그러면 사전투표는 퍼펙트하게 특정 정당이 다 이겨. 이건 여러분들 그건 조작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할 여러분들 것도 그렇잖아요. 말할 그래서 것도 없이 조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전투표든 뭐든 간에 부정에 대해서는 선관위 자체가 떳떳하다면 이번에 이 채용 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기화로 해서 선관위가 총체적인 감사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정조사 특검 받아야죠. 특검 국가기관이라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간과하지 말라고 제가 박사님하고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잠깐 논했는데 제가 이제 오마우당 같은 중국의 공산당 산하에 3,000명이 넘는 댓글족들이 있다. 여론몰이 한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의 자기들이 그런 여론몰이를 중국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해요. 일본도 하고. 제일 잘 먹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조선족이 실제 음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자기들이 문재인을 만들었고 선거, 여론조작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를 모른대요. 자기는 조선족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실제 국민들의 그 여론으로 지금 반영되는 것은 비율을 20%도 안 된답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선거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중차대한 폭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선거 그 큰 범위 내에서 부정선거를 큰 틀에서 보면요. 여론 조작도 부정선거예요. 여론몰이도 부정선거입니다. 사전에 여러분. 그 여론을 조작해놔야 선거 결과가 비슷해야 그럼요. 이건 믿으니까 그걸 조작을 해놓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하는 지금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꼭 밑장 빼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선거 개입하는 중앙선거위원회도 부정선거의 주체고요. 조선족, 중국 댓글, 중국 개딸들 흔히 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거 있죠. 이거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의 그 개판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제부터라도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 시민단체 첫 발을요. 선관위 해체부터 외치려고요. 예. 네. 그 조선족 그
선거 조작 네. 고백한 거 네네. 잠깐만 좀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조금만이라도. 네, 제가 한번 네. 네. 자, 충격. 그래서 예, 지금 시사에 올라온 겁니다. 조선족의 고백. 중국이 한국 여론 조작과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중국의 속국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폭로합니다. 고백 내용을 잠깐 보면요.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쉽게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로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이 1000개를 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내가 폭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맘카페 같은 그런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치고 있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를 받지 않을 거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시선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한국전력을 삼킬 것이다. 두고 보아라.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실은 알려줄 언론이 몇 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 쭉 음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72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지금 한국을 속국화시키기 위한 실체의 모습, 이건 팩트입니다. 이걸 조금만 불러드려요. 부산입니다. 미포항에 중국 제철소를 건립했다. 전라도 광양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이 건립됐다. 전기차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보조금 주죠. 네.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1대1로 지금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겠냐? 중국은 이번에 한국전력도 반드시 손에 넣을 것이다.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엄청난. 제가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사님한테 박사님 한번 보시죠. 너무 충격적이라. 근데 우리 박사님이 그래도 한번 지금 그거를 발표하라.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황정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